한 대 가격만 500억, 부품이 4만 개, 무게만 200톤이 넘음. 우리나라는 발전소에서 약 150기의 가스터빈을 사용 중인데 이게 전부 수입이었음. 그런데 지금 일본이 가장 충격받고 있는 한국 기술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진짜 한국산이라고? 말도 안 돼. 최근 일본 야후 재팬 뉴스 댓글창에 이런 반응이 폭주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가스터빈은 반도체보다 쉬운 기술이 아니에요. 오히려 세계 제조업 최정점에 있는 기술 중 하나로 불리거든요. 미국, 일본, 독일 이 세 나라만 만들 수 있다고 여겨졌던 기술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그 벽을 깨버렸어요. 더 놀라운 건 한국이 처음부터 잘했던 분야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한국은 일본 기술에 완전히 의존하던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왜 일본인들이 이렇게까지 충격을 받았는지, 그리고 이 기술이 앞으로 한국 경제의 새로운 무기가 될 수 있는 이유,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가스터빈은 쉽게 말하면 발전소의 심장이에요. 천연가스를 태워서 엄청난 고온의 에너지를 만들고 그 힘으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장비입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도인데요. 최대 1600도까지 올라갑니다. 용광로 수준의 온도죠. 보통 철은 이 온도를 버티지 못하고 그냥 녹아버려요. 그래서 가스터빈을 만드는 회사들은 특수 합금과 냉각 기술에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하거든요. 여기서 첫 번째 반전이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큰 기계니까 크고 튼튼하게만 만들면 된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실제로는 정반대예요. 터빈 내부 블레이드의 오차 허용 범위가 머리카락 두께보다 훨씬 작은 0.02mm 수준이거든요. 조금만 어긋나도 진동이 발생하고 수명이 급격히 줄어들어 버립니다. 결국 가스터빈은 거대한 기계이면서 동시에 초정밀 기계인 셈이죠. 그래서 세계 시장도 정말 폐쇄적이었어요. 미국의 General Electric, 독일의 Siemens, 일본의 Mitsubishi. 사실상 이 세 회사가 시장을 독점해 왔습니다. 한국은 명단에 없었어요. 과거 두산은 미쓰비시 제품을 조립하고 납품하는 역할만 담당했거든요. 그런데 2013년 한국 정부와 두산이 가스터빈 국산화를 추진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업계에서는 무모하다는 평가가 정말 많았어요. 심지어 일본 측 반응도 부정적이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때 업계에서 떠돌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국산화에 참여하면 거래를 재검토하겠다. 사실상 협박에 가까운 압박이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반전이 터집니다. 보통 기업들은 기존 거래를 유지하려고 해요. 이미 안정적으로 돈이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근데 두산은 정반대 선택을 합니다. 미쓰비시와의 관계 악화를 감수하면서 독자 개발에 그냥 다 걸어버린 거예요. 연구개발 비용만 약 1조 원, 성공 보장이 전혀 없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실패하면 천문학적 손실, 성공하면 한국 제조업 역사가 바뀌는 도전이었던 거죠.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지금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솔직히 당시에는 실패를 예상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왜냐하면 가스터빈은 설계도만 있다고 만들 수 있는 물건이 절대 아니거든요. 부품 서만 개, 협력사 수백 개, 특수 합금 기술, 고온 코팅 기술, 정밀 가공 기술, 이 모든 게 동시에 완성돼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은 약 6년 만에 국산 대형 가스터빈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일본 네티즌들도 난리가 났는데요. 좋아요 D만 개 이상 받은 댓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국 제조업의 집념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 좋아요 2만 개 이상 받은 또 다른 댓글은 이랬어요. 일본도 긴장해야 할 분야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게 무섭다. 물론 부정적인 반응도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나타난 감정은 하나, 바로 놀라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입장에서 가스터빈은 절대 한국이 따라올 수 없는 영역이라고 믿어왔던 분야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세 번째 반전이 등장해요. 많은 분들이 국산화 성공으로 끝났다고 생각하시는데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전 세계 전력 수요는 지금도 계속 폭증하고 있어요.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반도체 공장, 전기차 충전 인프라, 전부 엄청난 양의 전기를 빨아먹는 시설들이죠. 문제는 태양광이랑 풍력만으로는 이 수요를 안정적으로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국이 다시 주목하는 게 바로 고효율 가스터빈입니다. 특히 미국이랑 중동 지역에서는 신규 발전소 건설이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한국 입장에서는 진짜 엄청난 기회인 거죠. 여기서 일본도 모르는 충격적인 내부 사정이 하나 있는데요. 사실 미쓰비시 같은 기존 강자들은 신규 주문이 너무 밀려서 발전소
건설사들이 부품을 받기까지 몇 년씩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공급 부족 상황에서 한국산 가스터빈이 대체제로 떠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최근 해외 수출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는 일본 제품을 조립만 하던 기업이 이제는 독자 기술로 세계 시장에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성공 사례일까요? 아니죠. 한국 제조업 전체가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반도체도 그랬어요. 배터리도 그랬어요. 조선업도 그랬습니다. 처음엔 다들 불가능하다고 했죠. 근데 결국 해냈잖아요. 그래서 일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이런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한번 국가적으로 밀어붙이면 진짜 무섭다. 처음엔 웃었는데 결과 나오면 웃을 수 없게 된다. 가스터빈까지 성공한 건 솔직히 예상 밖이었다. 이런 댓글들이 지금도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아직 갈 길이 남아있는 건 사실입니다. 세계 시장 점유율 확대, 장기 운전 데이터 축적, 해외 고객 확보, 해결해야 할 과제도 분명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더 이상 출발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완주 가능한 선수로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게 핵심이거든요. 사실 국가 경쟁력이라는 건 이런 데서 나옵니다. 뉴스에는 잘 안 나오지만 연예 기사보다 화제성은 떨어지지만 이런 기술 하나가 수십 년 동안 돈을 벌어다 주는 산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산업이 다시 일자리를 만들고 세금을 만들고 국가 경쟁력을 키워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가스터빈 국산화를 한국 산업사에서 정말 중요한 사건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번 잃으면 되찾기 힘든 기술 주도권. 그걸 한국이 이제 막 확보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이 가장 놀라운 성과를 낸 산업 어디라고 보시나요? 반도체일까요? 조선업일까요? 배터리일까요? 아니면 이번 가스터빈일까요? 지금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 다양한 생각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일본 현지 반응이랑 한국 기술의 진짜 경쟁력 가장 빠르고 알기 쉽게 전해드릴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